우선 제가 위치를요. 저도 교환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때는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앞으로 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첫 타이밍에는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냐면요. 우리 외부에서 컨셉 강의, 자 컨셉 강의를 할 때는 컨셉 위주로 설명 위주로 깊이 들어가는 케이스 위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내용을 좀 잡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점장님들의 역할이 우선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점장님들께서 WM 역할을 또 해주셨으면 했었잖아요. 그 말은 AP 단계나 기본적으로 조금 뭐 두 번째 단계 정도까지는 동행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와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해도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깔아놨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하나 너무 깊이까지 다 설명하기엔 시간상 너무 많이 좀 부족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의 법인 영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까지, 뭐 작년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가지급금 문제 하나를 들고요.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대표이사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 들었어. 뭐 똑같은 얘기구나. 이래요. 가지급 문제 말고 다른 이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제가 FTP3 과정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 핵심을 가지고 풀었었던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관계 영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개인 영업할 때 기본이 관계 영업이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영업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영업 교육을 해왔단 말이에요. 법인 영업도 관계 영업이에요. 자, 그러면 법인의 대표랑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렇죠? 개인 관계는 우리가 애들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맛있는 먹거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법인에 계신 대표님들은 이야기거리가 다르다. 이야기거리가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해를 하시고, 중간에 이제 동영상에서 그때 우리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큰 케이스에서 여러 어떤 토픽들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아니면 조금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상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우선은 우리가 FC, 근데 하필이면 왜 FC, FP가 하나의 컨설턴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 보험사에 있는 어쨌든 영업하는 사람이 왜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컨셉적으로 보면요. 컨설팅은 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컨셉으로 해서 한 번 만나서 뭐 해결해주고 나면 그걸로 끝났잖아요. 컨설팅은요, 지속적인 것이 컨설팅인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 어떤 제안이건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했으면 사후 관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롱텀 아니면 미드텀에 어떻게 보면 관계가 되겠죠? 성향이 FC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해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랑 시퀀설하게 같아져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사전 컨설팅과 사후 컨설팅으로 나누거든요. 이건 뭐 제가 사실 만든 거예요. 원래 사전 컨설팅이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터져야 가서 해결해주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전 컨설팅을 만들었죠.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했었을 때 영업성과, 제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제 개인의 컨설팅 영업성과는 어땠을까요? 그걸 바꿨을 때. 이건 아닌데 그래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기 나름 그 회장님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회계사로 안 통하고 해결사라는 걸로 해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첫 소개를 받으면 제가 좀 이제 정장 딱 입고 키도 큰데 해결사라고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조폭인 줄 알아요, 진짜로.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변신을 하는데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거는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난 회사에서 문제점이 생긴 걸 발견하면요, 너무 쉽다고요. 근데 그 문제점이 생겼었을 때 그때 나를 만나고 있어야 되죠? 그럴 확률은 낮아요. 우리 개인 영업을 해도 내가 관계 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 고객이 뭐 잠재 고객이든 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던가 암에 걸렸다던가 이러면 나한테 니즈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옆에 누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신 분들 다 결혼하셨는데 왜 결혼하셨어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선은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결혼해야 할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아주 낮았어요. 왜? 문제가 안 터졌으니까 니즈가 약하죠. 하지만 사전 컨설팅이라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옆에 있어야만 문제가 터졌을 때 저한테 요청을 하게끔 된다는 걸 우선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 나갈 건가를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계속 뭐 만나고 할 수가 있어요? 만날 만한 거리와 만날 만한 자료와 만날 만한 이유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 이유 이외에 전반적인 대표이사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눈높이 수준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에 어떤 기초적인 자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FC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다. FC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기업에 계신 CEO의 리스크, 경영 리스크뿐만 아니라 개인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역할도 FC가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다. 또한 전문가인 세무사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사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투하가 되는데 그 투하 될 때는 저희하고 하셔도 되고 알고 계신 전문가랑 하셔도 되고 그 전 단계까지는 FC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조금 넘길게요.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만들어드리는 어떤 뭐 리플렛이든 자료든 단계들을 보면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일반적인 상법, 일반적인 세법 수준을 넘어서서 판례가 나와져야 명확해질 수 있는 어떤 델리케이트한 부분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렵게 이야기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대표님들도 똑같아요. 어려운 용어를 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복잡한 것을 쉽게 만들고요. 어려운 걸 더 쉽게, 그 다음에 복잡한 걸 간단하게, 좀 긴 이야기들을 짧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일반적으로 좀 풀어서 아주 친근하게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FC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계적으로는 좀 뒷단에 있겠지만 어떤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할지까지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다음 내일 또 보여드리는 어떤 레포트가 있는데 그 레포트를 딱 보면 그냥 어려워요. 그 한 폰트 하나, 이렇게 글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지에까지도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조금 우리는 친절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만들 거지만 그걸 전달하는 역할도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걸 파악을 하실 때 여러분들 크레탑 사용하고 계시죠? 법인 영업을 거의 안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시죠? 우선은 저희가 코드를 열어놓은 상태고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보내드리고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저한테 요청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크레탑에서 그 회사 자료를 검색을 해 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상대방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개인 영업보다 법인 영업이 더 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에 대해서는 만나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인은요, 가기 전에 법인 대표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갈 수도 있어요. 왜? 법인 대표는 우리 회사가 그래? 우리가 그런 거였어? 매출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익률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더 많이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에 있는 메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회사 설립 연도가 왜 중요하지? 기본적으로 업력에 의해서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가치 왜 중요할까요? 회사를 내가 승계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대로 평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낼 거니까 중요하죠. 아니야, 나 승계 안 할 거야. 회사 문을 닫을 거야. 회사 문을 닫는다 해도 회사에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만큼의 청산소득세를 내야 돼요. 모든 부분은 여기서 귀결이 되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체킹해 보셔야 되죠. 뭐 어떻게 체킹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고요. 어떻게 체킹하면 될까요? 연구소에 의뢰하시면 돼요.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쵸? 자, 회사 이름만 우선 알려주시면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다만, 크레탑에 있는 회사 자료, 두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 파인딩 양식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표 앞에서 그 프로세스도 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프로세스가 왔을 때 꺼내놓고 질문하고 답을 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기본적인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주 구성 당연히 봐야 될 거고 임원 구성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뭐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대표들은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29대부터 대표였어요. 29대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급여를 받아본 건 작년, 재작년에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급여를 줬어요. 몇 천만 원에서 좀 많이도 줘봤고, 어쨌든 저는 대표였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들은요,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그곳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갖고 와서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로 나눠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퇴사하신 분들은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나왔었을 때 어떤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상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아주 쉽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케이스가요, 내가 영업 파트에 있는 케이스예요. 우리도 영업 파트에 있다가 나가서 지혜를 만드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쵸? 왜? 내가 영업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영업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요. 나가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 영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의 메카닉, 하나의 기술자예요. 그 회사에서 여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이런 어떤 사람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 어떤 연구 부분을 가지고 하나 아이템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분 다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경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개념이 약하다. 자, 그래서 초기에 기업을 시작했었을 때는 그냥 뭐 내 아이템 하나 있으니까 또 거래처가 만들어지니까 사업을 시작하지만 내가 조금 더 그것이 성숙되어 나갈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그 부분들을 옆에서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역할로서 관계를 지속해 간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됐고, 자, 기본적으로는 회사들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회사는 우선은 매출은 늘어난대요. 그죠? 시간이 가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어느 단계까지는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익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해보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관리의 미비예요. 관리 차원에서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미비돼서 나오는 로스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챙기지 못해서 연체금이나
아니면 뭐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그리고 무원칙적인 어떤 대표이사 급여 책정이나 기본적으로 액면가로 주식 이동하는 케이스들 제가 사실은 컨설팅 국세청하고 관련된 컨설팅 케이스가 이 부분이에요. 액면가로 주식 거래를 해서 8억의 세금이 추징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컨설팅 건을 의뢰받아서 아직까지는 처리를 못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의뢰왔던 건들은 다 세무사나 변호사들 다 거쳐서 안 된다는 건만 넘어왔는데도 저는 처리를 못한 건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결론은 운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운을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될 때까지 끌고 갔어요, 저는. 자, 그거는 뭐 내일도 뭐 예시를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바로 머릿속에 저 뜻이 무엇인지, 안 보이시나 봐요?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오시나요? 잘 안 오시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은 증대하는데 기본적인 원가 절감 부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재무제표 17시간짜리 강의 조금 듣고 오셨죠? 그렇죠?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실제적으로는 또 정규 강의에 원래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런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법인연금은 가지급금 해결, 명의신탁, 주식이동, 자사주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요. 앞으로는 관계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전달하고 잘 설명을 하는데 쉽게 그냥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시면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이슈들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들을 이래요. 매년 초가 되면 기본적으로 바뀐 세법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부분도 급여, 배당, 퇴직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고,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 가치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올해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5번. 사전 모의 세무조사. 자, 여러분들 법인 컨설팅 지금 이제 법인들을 만나면요. 다 했다, 다 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던가 자사주로 이동했다던가 퇴직금 관련된 어떤 규정들을 정관에 반영시켰다던가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올해는요. 컨셉이 뭐냐면 하신 거를 잘못된 게 없는지 아니면 세무조사가 나왔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하셨는지 점검을 해드릴게요가 또 컨설팅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10군데 거 받아오면 그 중에 최소한 반 이상은 잘못된 부분을 한 개 이상 찾아낼 자신 있어요.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정관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상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부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문서를 작성 안 해놓은 데가 많아요. 두 번째, 정관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등기 사항인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들을 발견해요. 등기 사항인데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효력이 없다면 효력이 없는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의 내부에 액션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부인하는 거 부인하면 좀 내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부인당하는 건지를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컨셉, 새로운 하나의 이슈를 찾아내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 그게 사전 모의 세무조사다. 전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모의 세무조사도 가능하지만 그것까지 털어내려면 10년, 20년치를 자료를 다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우리가 하기에는 좀 버겁고요. 이런 체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 책 맨 뒤에 보면 그 부록에서 또 뒤에 기타 부분에 가면 방금 이야기했던 퇴직금 중간정산 하셨던 회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등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따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명재산 뭐 이런 거, 가수금, 가지금. 가지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수금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가수금도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세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가수금 내일 시험 문제 답이에요. 하나. 네. 그리고 자, 9번 같은 경우가 저희 보험하고 또 연결이 되죠.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고 나면 대표이사님한테 대표이사님의 공백기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연결 붙일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운용 그다음 규정들 얘기했고요. 자, 여기 노무 아까 뭐 지점장님께서 노무 전문가이신 지점장님이 계셔서 노무 관련돼서도 올해 여러 가지 어떤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증여 아니면 가업승계까지 연결시켜서 갈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속성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만날 거냐? 저희가 아까 산업은행하고 좀 연결을 한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은요 매출 200억, 300억 정도 되는 회사들, 이론 직원 수도 뭐 200명, 300명 되는 회사들이 거의 소규모 회사로 보이거든요. 그 회사들하고 접근할 때는 아까 좋은 거기 제안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회사들도 컨설팅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험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 정도 규모가 좋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큰 개인 사업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들은 다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는 외감 이하를 일반화 봐요. 근데 제가 컨설팅 회사들은 다 외감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또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외감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 법인이 존재하니까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죠. 근데 그 대기업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내부 안에서는 해결을 못해요. 법무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 안진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본적인 거기에 이견서를 받아서 저한테 보내요. 그렇죠? 대기업은 의뢰를 해서 받는데 그 의뢰를 할 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의뢰를 한다고요. 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외곽 기업들은요. 외부 감사 와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감사를 가도 하고 나면요. 요즘 서비스 정신이 좀 높아졌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한 장, 두 장짜리 회사에 대한 어떤 체크 포인트만 체킹해주는 정도지 특별하게 주는 게 없고요. 연말이나 중간감사 이외에는 만날 일도 없어요. 기장세무사는 어때요? 기장해주고 1년에 보통 11월 달에 가결상 관련돼서 한번 얘기하러 한번 오고 또 연초에 한번 결산 관련돼서 오면 다행인 거고요. 안 오는 지방에는 안 오는 데 많아요. 얼굴도 못 봤다 이런 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 주변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챙겨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법인 형태 그 다음에 주주하고 임원 구성이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어떤 형식이면 좋다라는 건 거죠. 가족 기업이면. 왜냐하면 제3자가 끼어 있으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제3자가 다른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 가치는 고평가된 데가 좋다. 왜? 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이 있느냐? 이거 먼저 보시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죠? 그뿐만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현금은 기말 당시의 현금에 불과하다. 중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없다. 그쵸? 자, 그걸로만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냥 전반적인 내용의 앞부분은 네.